안녕하세요. 포항공과대학교 신현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지구온난화에서 이제 서큘라보다 아틀란틱의 이제 클라이밋 시스템이 프레자일한 컨디션으로 바뀐다는 이제 주장과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프레자일 컨디션. 저도 이렇게 쓰고 조금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프레자일 컨디션이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2022년을 강타했던 엔타일 프레자일, 잘 깨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프레자일 잘 깨진다는 뜻입니다. 프레자일 하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플럭추에이션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어떤 넷 네거티브 피드백이 약해진다. 혹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어떤 리스토링 폴스가 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좀 애매하실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우리 모두가 경험한 어떤 적절한 예시를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이는 이 다이어그램은 전형적인 폴드 바이퍼케이션 다이어그램입니다. 위쪽의 스테이트를 우리가 커플 스테이트라고 하고 아래쪽의 스테이트를 싱글 스테이트라고 이제 해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커플 투 싱글 트랜지션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가서 헤어지자. 한마디면 어제까지 커플이었다가 오늘부터 싱글 되는 거죠. 님에서 저만 안 찍어서 남자는 트랜지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트랜지션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우리가 대비를 못하게 되면 이 트랜지션으로부터 굉장히 심각한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묻지 말아주세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플럭추에이션에 대한 개념을 조금 도입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의 릴레이션십이 스테이블한 컨디션일 때는 잘 기억해 보세요. 굉장히 안정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파트너가 말실수를 좀 하거나 못난 모습을 보여도 몇 분, 몇 시간이면 미안해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사랑해 하면서 그 여러분 감정의 플럭추에이션의 앰플리튜드가 크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이모셔널 플럭추에이션의 밸런스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감정의 오토콜릴레이션도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어떤 그 릴레이션십이 불안정해지게 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브럽트 트랜지션이 다가오게 된다면 이렇게 조그마한 실수로 흔하면 이제 엄청 짜증나고 조금 상처받으면 몇 주씩 말 안 하고 이런 상태들이 되게 됩니다. 다른 얘기로 하자면 여러분 감정의 플럭추에이션의 앰플리튜드가 굉장히 커진다. 즉 베리언스가 커진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 그런 플럭추에이션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 즉 오토콜레이션이 증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예시가 제가 말씀드린 이제 트랜지션 투 프레자일 컨디션 혹은 크리티컬 슬로잉 다운이라고 부르는 시스템의 안정도를 잃게 될 때 나타나는 어떤 전형적인 통계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티컬 슬로잉 다운 시스템의 어떤 플러추에이션의 어떤 크기와 지속 시간이 늘어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크리티컬 슬로잉 다운을 일반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밸런스나 오토콜레이션 같은 통계적인 어떤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속은 모른다고 했는데 이렇게 복잡한 인간의 마음을 저희가 설명한다고 주장하는데 어쨌든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띠어리라면 자연스럽게도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다른 시스템도 설명할 수 있을 확률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에컬로지라든지 그리고 이코노미에서도 주가의 급락 같은 경우에서 이런 크리티컬 슬로잉 다운이 보이는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당연하게도 기후 시스템에도 이런 얼리워닝 시그널과 크리티컬 슬로잉 다운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음을 설명한다고 억지로 이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다이내믹 시스템 티어리에 따르면 시스템의 복잡도는 CST의 그 발생 유무와 크게 관련이 없거든요. 어떤 복잡한 시스템이든 분기 근처로 접근하게 되면서 유사한 수학적인 성질을 보인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다코스에다 2008년 논문에서 보시면 고기후 시료에서 나타난 어떤 어브럽트 트랜지션 전에 오토콜레이션이 이렇게 증가하는 특성을 보여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크리티컬 슬로잉 다운은 우리 기후 시스템에서의 얼리워닝 시그널로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완벽한 건 절대 아니에요. 수많은 연구들이 크리티컬 슬로잉 다운 자체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예를 들면 디스텔레븐슨이 보여준 대표적인 단례는 보시면 이제 이 왼쪽 경우에서는 베리언스랑 오토코릴레이션이 트랜지션 전에 증가하는데 오른쪽에서는 안 증가하거든요. 노이즈에 의해서 이런 어브럽트 체인지가 나타났다면 이런 크리티컬 슬로잉 다운이 보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CSD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폴싱이 천천히 시스템의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어떤 전제 조건도 동시에 필요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현재 기후변화 아래에서 전 지구에 굉장히 다양한 티핑 엘리먼트들이 그러니까 가능한 티핑 포인트들이 제한이 되고 있고요. 상당 부분이 이렇게 고위도에 우리가 이제 몰려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크리티컬 슬로잉 다운 티어리를 우리 기후 모델, 기후 실험에 적용시켜서 어브럽 트랜지션의 그 확률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AR1 구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그 두 시스템이 있는데요. 하나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한 9,000 정도 타임스텝 되면 바이퍼케이션이 나타나는 레드. 그 다음에 그런 거 없이 리니어하게 이렇게 감소하는 그린 이 두 개의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스테이블한 포인트로부터의 어떤 변동성을 재는 거기 때문에 이 포스트 리스폰스를 제거해주고 플럭츄에이션의 통계적 특성을 제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타임 시리즈에서 폴싱의 리스폰스, 그러니까 스테이블한 리스폰스를 제외하고 이 레지듀얼로 아까 말씀드렸던 통계적 그 값을 재게 되면 바이퍼케이션 일어나기 이전 데이터만 포함했음에도 바이퍼케이션이 있는 수학적 모델의 경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디케이터들이 이렇게 증가하는 트렌드를 보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그 메소돌로지의 어떤 특성 때문에 사실 라지 앙상블 실험이 굉장히 적합한 실험이라고 판별을 했어요. 선행연구에서는 우리 포스트 리스폰스를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굉장히 큰 이슈였고, 그럼 가우시안 러닝민을 하든 무빙 러닝민을 하든 윈도우 사이즈를 몇십 년에서 몇 년까지 바꿔가면서 로버스티니스를 항상 점검을 했는데, 사실 실험적으로 저희가 이제 라지 앙상블 실험을 하게 되면 포스트 리스폰스를 앙상블 민으로부터 상당히 쉽게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라지 앙상블을 사용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크리티컬 슬로잉 다운을 조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은요, 텐덴타우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인데 간단히 생각해서 빨간색은 모노토니컬리 AR1이 증가하고 있다. 서페이스 템퍼러처 AR1이 증가하고 있다. 블루일수록 모노토니컬리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레드는 로스 오브 레질리언스, 블루는 게인 오브 레질리언스가 되죠. 여기서 이제 다티드 에어리어가 있는데요. 다티드 에어리어는 AR1과 베리언스 모두 앙상블을 바탕으로 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통과하고 또 두 트렌드가 같은 그 방향을 보여줬을 때만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AR1도 증가하고 베리언스도 증가하든지 AR1도 감소하고 베리언스도 감소하든지 그런 경우만 이렇게 다티드로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지역들은 적어도 이제 어떤 통계적인 관점에서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넷 피드백이 뚜렷하게 변화하고 있는 지점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레질리언스 감소라는 게 넓은 의미에서는 시스템이 플럭츄에이션으로 돌아오는 속도가 늦어진다는 뜻이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이 익스트림 이벤트가 더 잘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랑 맞물리게 되거든요. 또 이제 좁은 의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바이퍼케이션 시스템에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이 여러 가지 레질리언스가 변화하는 지역 중에서 서퍼랑 노더 아틀란틱 지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티핑 엘리먼트 A목이 있는 지역에 조금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네. 보시면 일단 서퍼랑 노더 아틀란틱 지역이 이제 SST 그리고 이 SST로부터 구한 오토콜레이션과 이제 베리언스가 이렇게 있고요. 보시면 이제 그린과 레드로 이제 피리어드가 나눠지게 되는데 이 오토콜레이션의 20년 트렌드가 시그니피컨트하게 증가해지는 시점부터 이제 레드로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서브랑 노더 아틀란틱이 한 2040년 정도까지는 통계적으로 그 AR1이나 베리언스가 크게 증가하지 않아요. 거의 이제 뉴트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때 이후로 굉장히 빠르게 모든 앙상블에서 증가하는 트렌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플라 노드 아틀란틱 지역의 어떤 기후 변화를 생각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컨벡션이 재구성이 된다는 건데요. 리크앤 토마스 2018년 논문에서는 글로벌 워밍에 따라서 우리가 잘 알려진 레브라도나 얼밍것이 컨벡션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노르딕지와 이 남쪽에 새로운 이제 컨벡션 사이트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도 그 믹스트웨어 변화를 보시면 레브라도해와 서플라 노드 아틀란틱에서 상대적으로 믹스트웨어 감소하고 이제 노르딕지에서는 믹스트웨어가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두 지역의 타임 시리즈를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점선을 꼬는 지역이 앞서 보셨던 AR1이 통계적으로 이제 시그니피컨트 인크리즈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컨벡션이 리오가나이즈 되는 시점부터, 그러니까 레브라도의 컨벡션이 상당히 많이 감소한 시점부터 이제 서플라 노드 아틀란틱 SST의 크리티컬 슬로잉 다운이 눈에 띄게 관측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 시점의 SST 타임 시리즈로부터 웨이브 리더널리시스를 해본 결과 이 시점에 이 증가하는 로우 프리퀀시 브라이빌리티가 대부분 이제 5 to 20year의 데케이더 플럭추에이션인 것으로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서브나 노드 아틀란틱의 어떤 SST 변동성이니까 당연히 A목을 생각해서 이 지역을 먼저 봤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원래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A목 인덱스로 사용하는 스트림 펑션을 가지고 이런 크리티컬 슬로잉 다운을 재려고 해봤는데 문제가 지오스트로픽한 컴포넌트, 애모스피어의 윈드에서 드림되는 지오스트로픽한 컴포넌트가 굉장히 이제 하이 프리퀀시 브라이빌리티로 스트림 펑션 안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A목에서 생각하는 그 어떤 그 바이플케이션, 어브럽트 트랜지션의 다이내믹스는 그런 애모스피어 뷰링이 아니라 연령순환으로서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그 연령순환으로서의 특징을 반영한 인덱스를 가지고 이걸 측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2017년 논문에 따르면 여러 가지 인덱스를 가지고 A목의 인터모델 스프레드를 설명했는데 그 중에 가장 현재와 나중 그리고 현재와 나중의 차이까지 가장 잘 설명한 인덱스가 79기 74도, 남이 30도의 1400m까지 접근한 덴시티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인덱스를 가지고 와서 저희 이제 앙상블에서도 인터 앙상블 스프레드를 굉장히 잘 설명한 것을 확인하고 앞서 서브라 노드 아틀란틱 SST에 적용했던 것처럼 크리티컬 슬로잉 다운을 확인해봤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사실 2030년 이전에도 이 덴시티를 바탕으로 한 A목 인덱스는 AR1과 밸런스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컨벡션이 이제 재구성되는 시점부터 이런 그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이제 A목 덴시티를 가지고 이제 그 웨이브 어나리시스를 진행해본 결과 보시는 것처럼 서플라 노드 아틀란틱에서 보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데케이더 브라이빌리티가 증가하는 것으로 봤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웨이브의 코이런스를 계산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 두 서플라 노드 아틀란틱의 보건력의 변화와 A목 덴시티를 바탕으로 한 A목의 보건력의 변화가 이제 함께 맞물려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특히 증가하는 이 변동성이 5에서 한 15년 정도 주기니까 이 5에서 15년 주기에 서플라 노드 아틀란틱 SST의 베리에이션과 그러니까 플럭추에이션과 A목의 플럭추에이션을 떼와가지고 리드레드 릴레이션십을 구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A목이 컨벡션이 리오버나이제이션 되는 시점 이후로는 앙상블 미인 관점에서 리드레그 코릴레이션이 이제 뚜렷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서플라 노드 아틀란틱이 A목 인덱스를 약 2년 정도 리드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인을 보시면 네거티브인데요. 서플라 노드 아틀란틱이 이제 템퍼러처가 증가하게 되면 덴시티 입장에서는 이제 가벼워지니까 A목이 이제 약화되는 어떤 그런 방향성과는 일치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저는 이게 앙상블 민에서 나온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동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변화로 나타난 이 변동성들을 다 뽑아와서 그 변동성끼리 어떤 리드레그에 재는데 앙상블 민에서 그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새로운 관계, 릴레이션십이 폴싱에서 나타나는 뜻이죠. 그러니까 글로벌 워밍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어떤 특성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부분은요. 먼저 첫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기후 모델을 활용해서 우리 지구의 A목이 크리티컬 슬로잉 다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여주었고요. 그 뜻은 일반적으로 우리 기후 모델이 관측에 비해서 A목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는 것에 감안한다 하더라도 글로벌 워밍에 따라서 A목이 좀 급격한 트랜지션을 맞게 될 그 확률이 굉장히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A목의 크리티컬 슬로잉 다운이 일어나는 그 시점 혹은 이게 뚜렷하게 증가하는 시점과 관련해서 이 컨벡션의 어떤 재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서프라 노던 아틀란틱 지역, 얼밍러시 부근에서 데케이드런 플럭추에이션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 데케이드런 플럭추에이션이 새로운 컨벡션 지역으로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 노르딕시에서의 어떤 A목의 플럭추에이션을 조절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런 어지머닝 시그널 스터디가 오브저베이션을 바탕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 모델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컨시스턴트한 A목의 크리티컬 슬로잉 다운이나 서프라 노드 아틀란틱 지역에서의 슬로잉 다운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옵저베이션의 어떤 SST나 셀리니티에서는 이제 크리티컬 슬로잉 다운을 보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논문들이 있거든요. 저희 연구에서는 이 서프라 노드 아틀란틱 SST에서의 크리티컬 슬로잉 다운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면 그 시점부터는 이 크리티컬 슬로잉 다운, 그러니까 서프라 노드 아틀란틱 크리티컬 슬로잉 다운이 A목 자체, 굉장히 관측하기 어려운 A목 시스템의 크리티컬 슬로잉 다운 인디케이터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측에서는 이미 서프라 노드 아틀란틱 지역에서의 크리티컬 슬로잉 다운이 관측되고 있다. 이 말은 우리 기후 모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점에 A목의 그 피드백이 넷 파지티브로 전향될 수도 있다는 굉장히 대담한 발언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까요? 그 레브라도해에서 네. 컨벡션이 감소하고 노르웨이시에서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레브라도해 컨벡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감소하는